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밥TV의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국토도시 공간 계획을 통한 투자 분석,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의 설계도, 도시의 미래상을 알 수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한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토 및 그 공간 계획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이제 국토 및 지역 공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계획인 이제 국토 종합 계획이 있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공간 계획으로는 도시 기본 계획하고 도시 관리 계획, 그다음에 이제 개별 건축 계획, 이런 형태로 이제 계획이 있는데, 이제 기본 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이 상위 계획의 그 각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놨어요. 발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이걸 이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분석해 봐야 될 부분들, 행정계획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수도권 정비계획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가장 기본이 되고,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12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가지 정도는 반드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시 미래상이고 설계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특정 도시에 투자를 할 때 기본 계획을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권 계획이 있는데, 원래 이 생활권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이제 있는데, 서울같이 이렇게 범위가 넓은 지역은 별도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 생활권 계획도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제 생활권 계획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이거는 이제 지침이겠죠. 지침이고, 이렇게 하라라는 부분, 방향 제시라는 부분인데, 그 방향 제시에 맞게끔 기본 계획을 구체화를 시켜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문별 계획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통망 계획이라든지 뭐 산업망 계획,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 살펴봐야 되고, 또 이제 그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치,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뭐 입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 부동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국토도시공간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들은 원래 이렇게 이제 있으면, 도시가 있으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도시지역에는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되겠죠. 난개발이 되겠죠.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법률을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국토의 계획,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되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 글자를 보면 계획이라는 단어가 먼저 오죠. 먼저 오고 선계획이고, 이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전과 개발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전과 개발. 그래서 국토를 보전하거나 개발할 때는 반드시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라는 법이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죠. 선 계획이니까 이 선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맞게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 관리 계획이고, 이 관리 계획을 따라서 뭐예요? 도시를 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도시 미래 발전상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도시공간 계획은 이 토지 적성 조사, 적성 평가라든지 기초 조사를 통해서 물리적 특징이라든지 주변 지역이라든지 공간적 입지에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에서는 축을 설정한다든지 용지의 이제 그 분류, 기개발지, 개발 가능지, 개발 불능지, 뭐 개발 억제지,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장기 발전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 계획, 산업망, 교통망, 토지 이용 계획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계획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화를 해서 집행하는 계획이 바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의 지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도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는 12가지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 배정, 인구 배분에 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용도별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 사항, 이러한 부분들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어떤 특정 도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도시 개발의 흐름, 방향을 읽어야지만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형적 특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계 분석, 가장 중요한 게 수계 분석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 도시 발전이 하천축을 따라서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문화 공간이라든지 도시 개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변 공간을 따라서 하천축을 따라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중심 하천이 어딘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중심 하천에 대한 수량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의 종류 현재까지 그 도시에 있었던 산업의 종류 그 다음에 향후 산업의 분포도 그 다음에 입지하고자 하는 산업의 종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도시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자족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가장 중요한 게 인구죠.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제 계획 인구를 수립하게 됩니다. 목표 연도의 계획 인구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목표 연도의 계획 인구가 다 달성이 안 돼요. 인구가 감소가 되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 다 돼, 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증가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터무니없이 예를 들면 인구 한 뭐 10만 정도 되는데 내가
2035년도에는 한 100만 명을 계획 인구를 목표로 한다. 이거 터무니없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계획 인구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 인구가 들어오면 이만큼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라고 하면 인구와 더불어 뭐가 필요하냐면 산업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망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주택 문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계획 인구에 걸맞는 산업단지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계획 인구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 있고 그 계획 인구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 아울러 들어오는 산업단지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구의 이동도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인구 이동도 필요하지만 도시 지역 내에서의 인구 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은 이제 계획 인구가 되겠죠. 계획 인구가 이제 외부에서 도시로 이전하는 인구 이동이 될 것이고 도시 지역 내에서 인구 이동에 보는 것은 생활권 배분에 따른 인구 배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배분 계획을 보면 어떤 지역에 현재는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는데 향후에는 계획 인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계획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이제 그 특정 지역이 그 도시 지역 중에서도 그 지역이 가장 중심축이 되겠죠. 도시를 성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 여기와 관련된 뭐 광역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역 발전 방향에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살펴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겁니다. 이거 도시 공간 구조의 중심 지체인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기존 계획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새롭게 수립되는 도시 기본 계획과 기존에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차이점 찾아내는 것이고 기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계획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계획을 모태로 해서 새로운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도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지 기존의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이제 그걸 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 연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 살펴보는 부분들은 이제 도시 공간에 관련된 중심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렇게 이제 중심지 체계를 설정을 하고 뭐 도심은 뭐 주핵이라고도 하고 부도심을 부핵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알기 쉽게 이제 도심과 부도심, 지역 중심, 뭐 지구 중심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중심지 체계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심지를 설정을 했으면 이 중심지에 걸맞는 기능을 배정을 하겠죠.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개발지니까 원도심이니까 중심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부분들이고 부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심 지역은 신규 개발지가 없겠죠. 이미 다 개발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개발지, 개발 가능지가 풍부한 곳에 부도심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도시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 뭐 산업이라든지 관광 레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치를 시키면서 그 지역을 성장 동력을 중심축으로 배분을 하게 되죠. 지역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중심지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인데 기정의 계획과 예를 들면 2020년도의 계획과 2030년도의 계획 사이에서 중심지 체계의 위기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 2020년도에는 지역 중심이었는데 2040의 계획에서는 이 지역 중심이었던 것이 부도심으로 성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이 2040년까지의 이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과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 계획 사이에서의 중심지의 위기 변화를 통해서 위기가 상승한 지역을 투자처로 삼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이 부도심 지역하고 지역 중심 지역이 그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은 신규 개발 안 되잖아요.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도심 지역은 성장 동력은 강한데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개발 가능지에 대한 토지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교통망에 결절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부도심 지역으로서 상업지역에 관련된 부분들과 상업기능과 산업기능,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 기능으로 해서 지역 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부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도심 지역을 중심하고 이제 지역 중심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 살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35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계획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천안 지역의 2035년도의 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투자 유망지역을 한번 도출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